짠하다고 해야 될까, 괘씸하다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제원을 짠하다고 느끼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김호준 씨가 넘어갔듯이 우리도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은 좀 접어놓고 이성적으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추경안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약간 양쪽의 눈치를 다 보면서 배석은 했지만, 그러니까 재석은 했지만 버튼을 안 누르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저 자식 뭐야 이런 반응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뭔가 트위터리안들도 야 장제원 이러다가 더민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날 정도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 추경안 그 통과되기 직전에 원내 대표단에서 장제원 의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읍소하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을 전후 사정 빼고 네. 어떤 정당에 대한 정보를 빼고 그 사진만 보면 굉장히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환담을 나누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순진한가요? 예, 국회에서 실제로 그런 생생한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속는 거예요. 저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문 지상이나 언론으로 이렇게 회자되는 말을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손잡고 밀고 당기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동업자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하는 건 있는데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확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 신념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석 버튼은 안 누르고 있었다는 건 네. 결국에는 자기 행동은 하되 엿은 그대로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법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당 입장에서도 류여해가 페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장제원한테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인사하고 막 이러는 장면을 같이 올리면서 인사받으니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비꼬더라고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가시죠. 지금 장제원을 징계 사유가 돼요. 장제원도 인정을 했어요. 그거를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해당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되거든요. 정당에서는. 그러니까 당에서 이거는 퇴장이야라고 당의 입장을 정해서 네. 했는데 그걸 반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 논리도 맞아요. 당론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당 내에서 정한 거고 당헌도 당 내 규칙이기 때문에 당이 자기를 그 징계한다면은 나는 받겠다. 그렇죠. 징계를 받겠다. 예. 그런데 그 자체가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300개 헌법기관인데 그 개별 헌법기관의 독자적 행동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원론적인 비판에서는 그거는 원론적인 또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준표용한테 이제 넘어갔죠. 그렇죠. 홍준표 당대표가 그거는 예. 그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장제원이 짠하다. 저렇게 돼서 미운 털 밝히는 데서 얼마나 아플까 뭐 내지는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말려드는 거예요. 장제원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게 한번 저 트윗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님이 올리신 건데요. 한번 보세요. 전효 이해운 방송에 나와 반성하는 척, 참 보수인 척, 박근혜와 그 무리들에게 엄청 핍박받는 척, BBK 억울한 척 다하다. 지금 어찌하고 있죠? 요즘 장제원이 바른말하고 강단 있고 참 보수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사드하고 평화로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이게 자유당의 전술이에요. 이러다 이해운이 전효욱이 장제원이 이미지 개선되면 선거 치르는 거죠. 맞아요. 지들도 지들 모습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돌아오기엔 자기를 받쳐주는 세력들이 너무 많거든요. 재벌, 검찰, 경찰, 국방부, 언론, 사정기관 얘들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특히 진보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팟캐스트에 요즘 이해운이나 뭐 장제운, 김성태 이런 분들 자꾸 나오면서 자꾸 뭐 국민 친화적인 전혀 친화적일 수 없는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가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전 정말 그냥 듣기 싫어서 스킵하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이해운 대표예요. 이해운 대표가 정말 나긋나긋하게 네.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토론을 잘한다면서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할 말을 싹 다 뱉어놓고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은 열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혜원 대표는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만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그 속내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대중을 위해서 어떤 그 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 포장을 너무 훌륭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를. 그래서 장제원 같이 큰 삽질을 한번 했잖아요. 네. 바른정당에 있다가 정말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자유당으로 이렇게 다시 옮기면서 큰 삽질을 한번 했는데, 새가 날아든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새가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지금 아무리 이런 옳은 말을 하고 소신 행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의심의 눈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혜원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너무 깔끔하게 자기 정리를 해오면서 왔기 때문에 훌륭해 보인다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나마 이게 똥 바른 개새끼냐 된장 바른 개새끼냐 정도의 차이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된장 바른 똥이냐 똥 바른 된장이냐. 아하. 그게 더 정확하다. 예, 그런 거죠. 거기다 개를 끓여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개님들. 담뱃값 인하에 대해서도 장제원이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이 말할 입장이 아니다. 민주당이 거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되는 거죠. 조세 정의를 위해서 슈퍼리치 증세를 한다고 하면 서민들의 증세가 되고 있는 담뱃값 인하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해야 되는 문제다.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여기가 네. 장제원 의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한테도 욕되지 않는 말들을 잘 찾아내서 경계선상에서. 예, 네.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욕을 그 적당선에서 욕을 듣고 민주진영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구나라는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영악한 작전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나쁜 놈은 자고 있을 때도 나쁜 놈이고 목욕탕에서도 나쁜 놈이고 똥을 쌀 때도 나쁜 놈이에요. 웃어도 나쁜 놈이죠. 예, 그러니까 나쁜 놈이 바른 말 한다고 갑자기 좋은 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장제원 징계 문제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면서 결론은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그 공이 넘어갔는데 그 징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또 유명한 새 한 분 계시죠. 남경필 씨. 이 양반이 또 한 숟가락 얹었어요. 한국당이 장제원을 징계하는 거는 자유 뺀 억압 한국당이다. 자유가 빠져있는 억압 한국당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신조어를 만들어냈고요. 이 안에서도 열심히 지금 서로들 치고받고는 있는데 야당다운 모습이네요. 그렇죠. 야당다운 모습이에요. 진짜. 자, 야당다운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영향평가는 건설 사업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도록 해놓은 제도입니다. 대상 부지가 3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주민 공청회가 필요한 일반 환경 영향평가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군의 공유한 땅이 32만 8천 제곱미터라며 공청회를 건너뛰어도 되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만 진행해왔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정권 교체 이후 청와대가 나서 미군에 공유할 부지가 본래 70만 제곱미터란 사실을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국방부가 공청회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갰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환경 영향평가를 지시한 겁니다. 이제 70만 제곱미터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평가가 시작된 만큼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 영향평가에는 보통 10에서 15개월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한미 당국이 2017년 말까지로 합의했던 사드 1개 포대의 배치 완료 시점은 내년 하반기까지 늦춰질 전망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어제 공론화위원회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을 거고요.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따르겠다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가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하거나 결정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100% 따르겠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변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 판단이 최종 결론이란 얘기입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방식은 배심원단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고 찬반을 넘어 제3의 대안일 수도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사실상 결정할 거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전 건설 중단 여부의 결정 책임만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야3당은 탈원전 결정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결정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세월호 화물칸에 있는 차량들을 밖으로 옮깁니다. 화물칸 내부는 각종 물건과 함몰된 선체 구조물이 뒤엉킨 처참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수십 대의 차량들은 진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화물칸에 있던 차량 185대 가운데 지금까지 선체 밖으로 꺼낸 것은 111대. 군데군데 찢긴 처참한 모습으로 목포신항 부두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진흙을 골라내면서 혹시 있을 미수습자 유해를 찾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이쯤 화물칸에서는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4점이 추가로 발견돼 화물칸 수색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점의 뼈가 수습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미수습자는 모두 5명. 수습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화물칸에서 다수의 뼈가 발견되면서 수색 현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물칸에 나오면서 사람을 다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방향보다 이제 또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수습을 해서 9명 다 찾아서 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업자를 좀 더 투입하도록 예산을 더 정강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교대조도 더 투입할 수 있겠고. 예. 객실에 대한 2차 수색을 함께 벌이고 있는 해수부는 수습된 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동업자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하는 건 있는데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확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 신념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석 버튼은 안 누르고 있었다는 건 네. 결국에는 자기 행동은 하되 엿은 그대로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법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당 입장에서도 류여해가 페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장제원한테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인사하고 막 이러는 장면을 같이 올리면서 인사받으니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비꼬더라고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가시죠. 지금 장제원을 징계 사유가 돼요. 장제원도 인정을 했어요. 그거를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해당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되거든요. 정당에서는. 그러니까 당에서 이거는 퇴장이야라고 당의 입장을 정해서 했는데 그걸 반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 논리도 맞아요. 당론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당 내에서 정한 거고 당헌도 당 내 규칙이기 때문에 당이 자기를 징계한다면은 나는 받겠다. 짠하다고 해야 될까? 괘씸하다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제원을 짠하다고 느끼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김호준 씨가 넘어갔듯이 우리도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은 좀 접어놓고 이성적으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추경안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약간 양쪽의 눈치를 다 보면서 배석은 했지만, 그러니까 재석은 했지만 버튼을 안 누르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저 자식 뭐야 이런 반응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뭔가 트위터리안들도 야 장제원 이러다가 더민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날 정도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 추경안 통과되기 직전에 원내 대표를 뺏겼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300개 헌법기관인데 그 개별 헌법기관의 독자적 행동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원론적인 비판에서는 그거는 원론적인 또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준표용한테 이제 넘어갔죠. 그렇죠. 홍준표 당대표가 그거는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장제원이 짠하다. 저렇게 돼서 미운 털 백희나 돼서 얼마나 아플까 뭐 내지는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말려드는 거예요. 장제원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게 한번 저 트윗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처럼 흐를 때 대표단에서 장제원 의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읍소하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을 전후 사정 빼고 네. 어떤 정당에 대한 정보를 빼고 그 사진만 보면 굉장히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환담을 나누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순진한가요? 예. 국회에서 실제로 그런 생생한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속는 거예요, 저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문 지상이나 언론으로 이렇게 회자되는 말을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손잡고 밀고 당기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